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기업으로 이직한 지 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불명확한 포지션, 사내 정치에 휘말리는 이슈, 바로 위 상사의 갑작스런 퇴사, 업무 변경 등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경쟁사에서 본부장 포지션 오퍼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단계 낮은 팀장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은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워킹맘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업무도 현재는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획, 운영 업무인데 제안받은 자리는 온라인 사업본부장이어서 경력 개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이 되어 어른 친구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주는 안정감이 있고 기획이라는 업무도 마음에 드는데 새로운 회사는 3년 전에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운영 중인 회사이고 기업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작습니다. 회사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업무 강도 등도 걱정이 되고요. 특히 오늘 고민의 핵심은 제가 팀장만 경험해 봤는데 아무리 더 작은 회사라고 하지만 본부장으로 가는데 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제 나이는 40대 중반, 경력 18년 차입니다. 여전히 제가 이직을 선택하는 것이 잘 할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긴 되겠네요. 그쵸. 네. 네. 이 사연에서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이직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이직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네네.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 네네. 네,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저는 이제 이분이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하는 일이 기획 업무거든요. 근데 가서 하셔야 될 일이 사업부를 책임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커진다는 게 그렇죠. 하나 걸리고 네. 또 하나 이분이 집에서 가까워진다라고는 네. 하셨지만 네. 업무 강도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네,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워킹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네요. 저는. 유코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요? 네, 이런 상황이면?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변화를 좋아하고 도전을 네. 좋아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고 저 네. 같으면 뭐가 중요하냐를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네. 옮긴 지. 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옮긴다면 네.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희생해야 될 것과 네. 얻을 것에 대한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이제 해봤는데 아이가 몇 살이냐가 엄청 중요하고 본부장이라는 역할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특히나 기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새로운 직장이고 이직하고 변화가 두 개인 거지. 직급도 하나 더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업무 강도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이게 강도라는 얘기가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보다도 그 해야 될 일의 그 난이도 이게 엄청 아마 센 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기를. 네. 네. 이 회사 가신 회사가 네. 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된 회사거든요. 실은 사모펀드도 뭐 여러 가지 의도로 인수를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특정 기간 동안 이게 이익을 높여서 이익률 높여가지고 되파는 이런 목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모펀드는 짧은 시간 내에 평가 점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예, 회사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결과를 가지고 회사 가치를 높일 거잖아요. 본부장에게 매우 당연히 주문한다고. 그렇죠. 그거 당신이 그 자리에 대한 그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왔을 거 아니냐는 걸 전제해 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줄 몰랐어요 하는 얘기는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직할 때 좀 프로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직할 때 프로라면 자리가 이동되건 상황이 바뀌건 같은 품질을 내는 게 프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가 이직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이 받은 예를 들어서
그 연봉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이 끝난 상태로 이동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연봉에 좋은 예를 들어 사무실에 뭐 좋은 이런 조건에 혹해가지고 이직한다. 매우 아마추어. 적인 이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하셔야 될 뭐 책임 또는 새롭게 받게 될 회사의 기대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자기 점검해야 돼. 네,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네. 사연 보니까 마음을 좀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많이 이직을 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팀장 역할 거기다 기획 업무를 하시다가 사업부를 맡아서 이제 더 큰 역할을 맡아서 가시게 되는데 요렇게 더 큰 역할이 됐을 때 어떤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팀장은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실행하는데 그 리더십이 발휘되잖아요. 이제 본부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는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결정력을 키우고 가셔야 되고 사업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팀장으로서 보여줬던 재능이랑 다른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자기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 준비를 지금 이직하기 전에 좀 하셔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사내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기업으로 가시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하면서 경영진들이 새롭게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분들하고의 역학관계를 잘 파악하고 내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그래도. 네. 지금 짚어준 거 말고 저는 이제 그거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음에 가게 되면 이제 저라면 이 회사의 그 경영진, 리더십 팀 뭘 1차적으로 다 만날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고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뭔가를 내가 다 확인하는 작업을 많은 경우에 대략 뭉뚱그려진 미션을 자기가 해석하고 들어가요. 근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대략 내 역할은 이거 아니겠어라고 일을 막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한테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 이거를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피드백 받고 난 다음에 기겁을 하시던데 아니요. 입사하시자마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미션, 내 아레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나요?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 뭘 했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이제 요 사업부가 지금 새로 생긴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사업 계획을 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연간 계획들을 세우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과거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직 잘 하시고 저희한테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데 이직 잘 성공하시고 자리 잘 잡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